머릿속에 지금 하나 분명히 넣어두세요. 여러분, 인간관계 갈등 겪죠? 아주 분명하게 수명이 짧아집니다. 미국에도 여러 수십 년 된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수명이 짧아지는 효과는 하루 담배 15개 피 해로움이고 알코올 중독된 것 이상의 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하는 것보다 훨씬 해로운 게 뭐냐? 인간관계 갈등이다.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김주환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마음 근력에 관한 건데요. 제가 최근에 낸 책인 내면 소통,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면 소통 훈련을 통해서 마음 근력을 키우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 근력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도대체 왜 마음 근력 키우는 게 좋은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소통 책에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음 근력을 키우면 적어도 3가지 좋은 일이 생긴다. 첫째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가 신체적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3번째가 성취 역량과 수행 능력, 즉 마음 근력을 키우면 일을 잘하게 되고, 학생은 공부 잘하고, 영업사원은 영업 실적 올라가고, 운동선수는 운동 성적 올라가고, 뭐 등등등등. 그래서 성취 역량을 올린다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드려 볼게요. 몸이 튼튼해진다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멘탈 키우면 스트레스도 좀 안 받고 뭐 몸이 좀 좋아지겠지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몸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면역에 대한 겁니다. 면역학이라는 학문은 우리 지금 면역력이 좋아야 돼, 어느 사회의 면역력도 얘기하고 조직의 면역력도 얘기하고, 그게 회복 탄력성과도 좀 관련이 있는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다 그러면 면역이 세져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또 면역력 향상에 좋은 음식이 뭐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면역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익숙하죠, 우리가. 그런데 의학에 면역이라는 개념이 연구되기 시작한 건 몇십 년이 안 됩니다. 길게 잡아야 한 1960년대 정도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음 근력을 키우면 면역력이 높아진다 하는 얘기는 사이코 이뮤놀로지, 심리학적 면역학이라고 불리우는 그 분야의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 편하면 면역력 올라간다고? 당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조금 거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이코 이뮤놀로지 할 때 그 사이콜로지컬한 심리학적인 그런 내용이 그냥 일반 심리학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심리학적 면역학 연구를 보면 사이콜로지는 그냥 사이콜로지가 아니라 소셜 사이콜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심리학이라고 잘못 번역하는데, 영어로 소셜은 인간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셜 사이콜로지는 인간관계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소셜 사이콜로지, 사회심리학 배워보신 분들은 무슨 가족관계, 친구관계, 조직 내 무슨 관계에 대한 얘기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소셜미디어 있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그거 사회 매체인가요? 아니에요. 인간관계 매체예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소셜 액티비티가 활발하다. 그럼 사회운동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사교운동 한다는 뜻이에요. 파티 많이 가고 친구들과 잘 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 뜻 소셜은 인간관계에 대한 거다. 그런데 사이코 이뮤놀로지 하잖아요. 그거는 인간관계가 면역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면역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인간관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인간관계 갈등 겪죠? 면역이 약해집니다. 인간관계 갈등 자꾸 겪죠? 아픕니다. 암도 생기고 감기도 잘 걸리고 바이러스에 잘 노출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번 기회에 아주 확실하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면역을 평생 좀 강화시키고 싶다 하면요, 인간관계를 챙겨야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서에 힐링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는데, 왜 뇌과학자들이 최근 용서에 대해서 열광하는가? 메이오 클리닉 같은 데서 왜 용서 캠페인을 하는가? 모든 환자에게 용서를 하죠? 그럼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죠? 두고 봐라, 가만두지 않겠어, 막 이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죽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용서는 미워하고 복수심, 이걸 깔아앉혀서 면역력 올리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뭐 도덕적인, 가치적인, 인간적인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남을 미워하면 안 된다. 내 손해다. 그 면역에 관련해서 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냐면, 2가지 종류가 있겠죠. 뭐냐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걸 누르고 잡아먹는 그런 면역 시스템이 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면역 시스템은 종양세포를 누르는 면역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모든 포유류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포유류는요, 매일 암세포가 생깁니다. 동물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인간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러분 제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 몸에 암세포 지금 생기고 있어요. 아니 나는 암 환자도 아닌데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암 환자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우리 몸에는 매일 수십억 개의 새로운 세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도 자라고 뭐 피부 각질도 떨어지고 발톱도 자라고 손톱도 자라고 등등등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들은 얼마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몰고 다니는 자동차보다 아마 더 새 걸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무슨 얘기야? 내 몸 50년 됐는데. 아니 몸이 아무리 50년 돼도요, 여러분 중에 굉장히 오래된 세포는 7년 된 거, 큰 뼈 한 7년 버텨요. 나머지 이런 피부는요 1년도 못 버텨요.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적혈군이 뭐 이런 혈액세포거든요. 그 혈액세포의 수명은 평균 90일이에요. 석 달이면 세포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골수에서 조혈세포가 맨날 만들어내고 혈액세포를, 그러니까 그만큼 활발하게 몸 여기저기서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수십억 개의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몇몇 개는 아주 낮은 확률로 에러가 나는 거죠. 복제 에러. 왜냐하면 이 우주는 약간의 떨림이 있거든요. 약간의 불안정한 게 있고, 그러니까 오류, 에러가 날 확률이 항상 있어요. 완벽한 복제라는 게 몸에서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 몸에는 수천에서 수만 개의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러면 매일 수천 개, 수만 개 암세포가 생기는데 그럼 다 암 환자인가? 아니요. 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암세포가 안 생기는 사람이 아니라 생기는 암세포를 활발한 면역 활동으로 인해서 T셀이라든지 자연살해 세포로 하죠. NK셀, 내추럴 킬러 이런 걸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못 눌러요. 그래서 수천 개, 수만 개 생기는 게 몇 달, 1년, 2년 되면 쌓이면 그때서야 1cm, 2cm 어디 암이 발견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암은 우리 사망 원인의 2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령화 사회가 돼서 어떻게 될까요? 대략 우리는 100세 가까이 살 거예요. 그러면 대략 3분의 1은 언젠가 암에 걸릴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진짜 암 환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면역력을 지금 젊을 때부터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인간관계 갈등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라고 하죠. 흔히 스트레스는요, 업무 스트레스, 그냥 일 자체가 힘들어, 공부 자체가 너무 어려워, 이런 스트레스는요 면역력을 그렇게 낮추지 않아요.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업무 스트레스나 아니면 뭐 내가 성적이 떨어졌어,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인간관계 갈등이 생기면 그러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하나 분명히 넣어두세요. 내가 앞으로 평생 가져가야 될 거는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태도다.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계 갈등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이 마음 근력을 키우는 게 왜 인간관계 갈등을 최소화하는 거 도움이 되는가? 네, 도움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내면 소통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마음 근력을 키운다는 건 MPFC, 내측 전전두피질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에서 담당합니다. 거기서 나에 대한 정보, 타인에 대한 정보, 인간관계 맺고 소통 능력, 특히 전전두피질과 TPJ라고 하죠. Temporal Parietal Junction, TPJ, 그런 네트워크. 거기서 나와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하고 그래요. 즉 전전두피질이 잘 활성화돼야 돼요. 내면 소통을 통한 마음 근력 훈련이 바로 그걸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혈관 질환, 심장, 혈관, 이게 왜 마음 근력과 관련이 있냐? 왜 그러냐 하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상황이 되면은 심장이 빨리 뛰거나 불규칙하게 뜁니다. 감정을 느끼는 건요, 제일 중요한 감정은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에서 온갖 감정들이 나옵니다. 분노도 나오고 역겨움도 나오고 짜증도 나오고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 두려움이 제일 중요한 감정인데, 어떻게 느끼냐면 편도체 활성화됐다고 해서 내 뇌가 아이고 나 두려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닙니다. 편도체는 저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요, 먼저 여러 가지 호르몬 작용, 신경계 호르몬 작용을 통해 가지고 심장 박동을 빨리 불규칙하게 뛰게 하고 뇌신경계와 관련된 특정한 근육들의 긴장을 가져옵니다. 미주신경 포함해서요. 그러면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이렇게 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편도체 활성화, 몸의 다양한 변화, 그 몸의 변화를 통한 감정의 인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안하다는 걸 느끼는 건 내 몸이 불안한 상태에 지금 놓였다. 심박수나 아니면 뭐 내장에서 오는 거나 뭐 여러 가지가 몸이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고 그걸 내 대뇌에서 캐치, 디텍트. 몸이 이상해. 불안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시죠. 아닌데? 나 옛날에 있었던 괘씸한 일, 나쁜 일 생각하니까 나 화가 나던데요? 근데 옛날 일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우리는 느끼지만 그게 아닙니다. 옛날 나쁜 일을 생각하죠? 그러면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장이 움대고 막 여기 힘들어가고 그러면 그 변화를 뇌가 잡아내서 화났다. 이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기억 자체가 분노를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나쁜 기억 자체는 내 몸을 변화시키고 내 몸의 다양한 변화가 분노를 잡아내는 거죠. 두려움이나 분노 감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가 내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심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외래로 오는 환자 중에 가장 많은 게 불안장애 환자입니다. 종류도 많아요. 잠을 설친다든지 깊이 못 자든지 자꾸 자다 깬다든지 그것부터 시작하는 수면장애 있죠. 그 다음에 대인공포증 있죠. 범불안장애 있죠. 시험불안증 있죠. 환자 급증하고 있는 공황발작, 공황장애 있죠. 이게 다 불안장애입니다. 그러면 불안장애 환자한테 정신과 의사들이 처방하는 아주 기본적인 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장약입니다. 인대놀과 같은 심장약. 그거는 원래 고혈압 약입니다. 그러면 나 불안해요 하고 온 사람한테 왜 심장약을 처방해 주죠? 그 심장약은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는 거고 심장을 살살 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심장이 천천히 살살 뛰니까 불안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불안감을 느끼고 자꾸 이거 하는 건 심장 건강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 이거는 부정적 정서 유발 습관과 굉장히 높은 관련성을 갖고 특히 부정적 정서 유발 중에서도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 30년, 40년 추적을 해가면서 어떤 분들이 오래 사나 이런 거를 추적해 본 결과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는 저 강화도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고 미국에도 여러 종류 수십 년 된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다 하나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입니다. 갈등이 많고 갈등 끝에 혼자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은 심혈관 질환 안 좋고 암 유발 가능성 높고 아주 분명하게 수명이 짧아집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수명이 짧아지는 효과는 하루 담배 15개 피는 거 이상의 해로움이고 알코올 중독된 거 이상의 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하는 것보다 훨씬 해로운 게 뭐냐? 우리를 빨리 죽게 하는 게 인간관계 갈등이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 근력 키우는 거는 또 노화와도 아주 직결됩니다. 마음 근력의 핵심 네트워크가 어디냐 하면 MPFC라고 말씀드렸죠. 내측 전전두피질. 그 MPFC가 매우 마음 근력의 핵심이고 매우 중요한 영역인데 50세 넘으면요. 노화가 시작돼요. 그 부분에. 그래서 툭툭툭 떨어져요. 그런데 예전처럼 우리가 뭐 한 60까지 일하고 70대면은 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앓다가 돌아가신다. 이게 옛날 모델이었다면 지금 우리 이 희미해져가는 50세 넘으면 희미해져가요. 이 뇌를 붙들고 50년 더 살아야 돼요. 100세까지. 그래서 MPFC를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전두피질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키는 그 훈련법이 바로 마음 근력 훈련, 내면 소통 훈련인 것입니다.